여러분은 혼자 밥 먹는 게 편한가요? 불편한가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 서울 강남역 근처 식당가 1인 테이블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식사하는 사람들, 퇴근 후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들고 원룸으로 향하는 직장인, 주말 오후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카페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이제 이런 풍경은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당연한 일상이 되었죠. 2024년 대한민국 1인 가구가 처음으로 800만을 넘어섰습니다. 정확히 804만 5천 가구, 전체 가구의 36.1%, 세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1인 가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1인 가구 중 절반 가까이가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고 답했거든요. 48.9%. 그리고 지난해 혼자 죽음을 맞이한 사람, 고독사 사망자가 3,524명, 1년 만에 7.2%나 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이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켜면 전 세계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걸까요? 오늘은 숫자로만 봤던 일인 가구 통계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12월 9일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일인 가구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먼저 지역별로 살펴볼까요?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입니다. 39.9%. 서울에 사는 10가구 중 4가구가 1인 가구라는 뜻이죠. 대전이 39.8%로 바로 뒤를 따르고 강원도가 39.4%, 충청북도가 39.1%입니다. 흥미로운 건 서울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방광역시와 도 지역에서도 1인 가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혼자 살고 있을까요? 연령대별로 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70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19.8%, 그 다음이 29세 이하 청년층으로 17.8%, 60대가 17.6%, 30대가 17.4% 순이에요. 특히 성별로 나누면 더 명확해집니다. 여성 1인 가구는 고령층에서 29%로 압도적으로 높고 남성 1인 가구는 30대에서 21.8%로 가장 높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할머니의 외로움과 30살 직장인의 외로움이 같은 통계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1인 가구의 경제적 상황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소득 3천만 원 미만 가구가 절반 이상, 정확히 53.6%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250만 원이 안 되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절반을 넘는다는 얘기죠. 평균 자산은 2억 203천이만 원, 전년 대비 5.1% 늘었지만 전체 가구 평균인 5억 6,678만 원의 39.3% 수준에 불과합니다. 거주 형태를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1인 가구는 단독주택에 사는 경우가 39%로 가장 많고 아파트가 35.9%예요. 전체 가구의 53.9%가 아파트에 사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경제적 이유가 큽니다. 아파트는 비싸니까요. 많은 1인 가구가 저렴한 원룸이나 오피스텔, 작은 단독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반지하 원룸, 월세 45만 원,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여름엔 습하고 겨울엔 춥지만 대학가 근처에서 이 가격에 구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30대 초반 프리랜서 디자이너 김 씨는 여기서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로움. 1인 가구 중 48.9%가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평균보다 10.7%포인트 높은 수치죠. 그리고 우울할 때 도움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73.5%, 전체 평균 78.8%보다 낮습니다. 다시 말해 1인 가구는 더 자주 외로움을 느끼는데 정작 도움받을 곳은 더 적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는 더 충격적입니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가 3,524명, 전년 대비 7.2% 증가했어요. 하루 평균 10명 이상이 혼자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취약한 건 50대와 60대 중장년 남성입니다.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왜 중장년 남성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건 관계의 단절입니다. 직장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은퇴하거나 실직하면서 갑자기 외로워지는 거죠.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친구도 없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습니다. 정부는 이를 사회적 고립이라고 표현합니다. 19세 이상 국민 3명 중 1명이 도움이 필요해도 도움받을 곳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째, 경제적 이유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났습니다. 집값은 비싸고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요. 혼자 사는 게 경제적으로 더 나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둘째, 인구 고령화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은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혼자 지방에 남는 거죠. 셋째,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된 사회,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중시하는 문화, 이런 변화가 1인 가구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넷째, 관계 맺기의 어려움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연결의 시대에 우리는 더 단절되어 있습니다. SNS로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속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습니다. 퇴근 후 카톡 단톡방은 시끌벅적하지만 진짜 만나서 얘기할 친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지원센터, 고독사 예방사업, 사회적 고립 감지 시스템 등. 하지만 이런 제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작은 관계망을 만드는 거죠. 요즘 주목받는 게 동네 커뮤니티입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1인 가구들이 모여서 함께 밥 먹고 취미 활동하고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같이 저녁 먹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직장에서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퇴근 후 가끔 동료들과 가볍게 한잔하거나 취미 모임을 만드는 거죠. 일 얘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묻는 관계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가족과의 연결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주 연락하고 명절이 아니더라도 가끔 찾아뵙는 거죠.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디지털 도구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화상통화로 얼굴 보며 대화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거예요. 다만 온라인 관계가 오프라인 관계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1인 가구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외로움입니다. 선택이 아닌 고립,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혼자인 상태,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받을 곳이 없는 상황, 804만 1인 가구 시대. 이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건 1인 가구를 줄이는 게 아니라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옆집에 혼자 사는 이웃에게 가끔 인사하는 것, 오랜만에 연락 없던 친구에게 먼저 안부 물어보는 것, 혼자 사는 부모님께 더 자주 전화하는 것, 그리고 혼자 사는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라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것도 당연한 감정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손 내미세요.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손 잡아줄 준비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800만 명이 혼자 살고 있지만 800만 명이 혼자가 아닌 사회, 그런 사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